그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은데. 내일 서울 기온은 그 영상 2도라 그래서 저는 그 캐리어에 지금 열을 못 빼놓고는 다 갖고 다닙니다, 지금. 춥다 그래갖고 지금. 근데 지금 그 강의하시는 분 중에 그 조끼 아직도 입으신 분 계시죠? 있죠?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그럼 저도 생각해봐서 다음 주에는 벗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다 벗었다는 얘기죠, 이제. 예? 그래요. 남들 다 벗는데 혼자 입을 수는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아니, 어제 마산 가니까 바람이 얼마나 붙었는지 추워갖고요. 혼났습니다. 하여튼 요새,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환자가 많으셔갖고, 하여튼, 학원에 어제도 마산에 결석생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괜찮지만요. 나중에 만약에 7월이나 8월 때 감기 걸리면 그냥 내년에 분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용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 거의, 요새는 한 달 정도는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 먹으면 공부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졸려서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은 측량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보시면, 지적 측량을 보시면, 의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자, 55페이지입니다. 자, 55페이지 보시면,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 가로 열고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 측량, 가로 닫고, 그러니까 토지를 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예컨대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겼어요? 토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바다 매립해서 토지가 생겼고, 국가가 뭘 정해요? 등록사항을 정합니다.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가 6가지가 있어요. 행정구역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좌표,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등록사항을 국가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나눠보면, 자, 어떠한 경우에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뭐하고 상관없어요?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죠. 그럼 예컨대 소재는 충청남도 연기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세종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가가 기획사업에서 만든 곳이지 측량에서 소재가 바뀔 때 측량한다 그런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번을 변경하든 지목을 변경하든 뭐하고 관련 없다? 측량과 관련 없어요.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한다는 것은 면적을 어디에 대장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다가 지적도임야도 도면에 등록하고, 좌표는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 하려면, 등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이고, 측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측량 대상인 것은 안 나오고 항상 뭐라고? 측량 대상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라고 여기? 소재, 지번, 지목,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어요? 합병을 집어넣고, 자, 이 4가지.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항상 나오면, 자, 다음 중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야? 이 합병이 90%짜리 답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지목 변경은 8%짜리 답이고, 지번 변경은 1%짜리 답이고, 이건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30년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자,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상 위에 있는 이 건물은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뭐예요? 이 건물이 내 땅 안에서만 건물을 진 건지, 남의 땅 경계를 침범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현황 측량을 실시하는데, 현황 측량은 지상 건물이 지적도임야도 경계에 대비해서 표시하려고 하는 측량이 현황 측량이에요. 근데 그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고치는 놈이 작년에는 무지막지하게 고쳤어요. 그 지적도임야도 경계에 대비를 말을 빼버리고 지형도에 표시하려고 무슨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지형도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30년에 딱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자, 24에도 이렇게 나오더니 33, 이렇게 30년 만에 꼭 한 번씩,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건 뭐예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고, 항상 기본 답이 뭐라고? 합병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지금 의의를 보고 있는데,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등록된 경계가 뭐예요? 예컨대 경계를 어디에다가 도면에 등록하려면,
당연히 이 경계는 어디에? 땅에 가서 직접 뭐예요?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럼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게 있고, 만약에 면적을 등록하려면 면적 측량부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장부가 있어요. 그런 면적 측량부나 경계 측량 결과도 있죠. 지금 지적 공부에 있는 측량 경과들을 가지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내 땅 이만큼이다, 내 땅 이만큼이다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럼 갑한테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갑아 네 땅은 이만큼이고 을아 네 땅은 이만큼이고, 자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이 다툼을 해결해주고 소유권을 보호해주고 국가가 세금 거두려면 경계를 뭐 해줘야 돼? 이거 복원시켜줘야 돼, 지상에. 그래요. 이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 사업의 지적확정 측량하거나 지적 재수사 측량을 포함한다 써 있죠. 자, 기본 의의를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24회 한번 딱 처음에 나온 게 거기 뭐예요? 물론 거기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있죠? 그 55페이지 밑에 그 조그맣게 박스 뭐가 아닌 거? 측량 대상이 아닌 거고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이 측량 대상이 아니다 써 있죠?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고, 토지 표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지적 측량이 아닌 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률에서는 자 파트가 5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해당하는 그 지적은 5분의 1만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측량으로 구분해 보면 일단 기본 측량이라 하는 게 있어요. 기본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로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무슨 측량이에요? 지적 측량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게 되면, 측량을 하려면 어디에? 땅에다가 뭐예요? 기준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요. 그 이 기준점 표지, 땅에다가 땅짓자. 자,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기준점이 있는데 항상 이 기준점은 지적 측량은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지적 기준점이에요. 항상 기준점 앞에 뭐가 붙는다고? 지적 기준점이에요. 근데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공공 측량하려면 무슨 기준점? 공공 기준점. 아니면 또 위성 기준점, 수로 기준점 있죠? 시험 문제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공공 기준점, 위성 기준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 앞에 기준점이란 단어 앞에 뭐가 안 나오면, 지적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뭐하고 관련 없다고? 지적 측량과 관련 없다. 한번 이제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지적 측량이 아닌 것 자체를 이해해달라. 우리 시험에는 뭐예요? 자, 이런 측량을 안 배우고 뭐만 배운다고? 지적 측량만 공부하고 있다. 지적 측량은 기준점이 무슨 기준점이라고? 지적 기준점이다. 그렇게 보자 이제.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56페이지에 거기 측량의 방법, 그래서 자 서서는 필요 없고요. 거기 구분은 뭐예요? 구분은 우리는 뭐 측량을 구분할 때 뭐가 있고, 기초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세부 측량이라 하는 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측량은 뭘 만드는 측량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자 땅덩어리 있죠? 그래서 어디, 자 휴전선 아래에 통치력이 미치는 땅에다가 일본 시대 때부터 수십만 개의 기준점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 38도선이 있고 125도, 127도, 129도죠. 근데 옛날 일본 놈들이 이렇게 측량했는데 일본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동경 기준점을 설치해서 그렇게 측량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점이 중번점인데, 그러면 지금 옛날에 사주 볼 때도 있죠? 사주 볼 때 다 여러분이 다 엉터리로 본 거야. 왜냐면 그 사주 보는 사람 만세력이 있는데 그 기준 C가 뭐예요? 뭐 어디로 봐요 지금? 동경점으로 다 봐놔갖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내미가 뭐예요? 태어날 때 우리 장모님이 뭐예요? 사주 보러 갔는데 뭐 하늘이 준 애다. 별 그래갖고 돈을 인사동 우리 초가집이 거기 종로구 가해동 쪽인데요. 거기 인사동 가서 그 유명한 사람한테 받댑니다. 얼마나 사주본이라고 너무 하늘이 준 게 이런 사주를 본 적이 없다고 돈을 얼마나 뜯어내는지 저희 장모님이 뭐예요? 와서 막 그냥 기뻐갖고 잘 키워야 된다. 하늘이 준 애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보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기준시가 틀린 거예요. 기준시가. 그래서 그 사주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사주 봤는데 다 엉터리로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봤는데 뭐 관운이 없다. 다 거짓말해. 아예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네, 다 합격한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 기준점이 어디라고? 38하고 120, 자, 127도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가 만나는 거 이거?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이 만나는 점에, 만나는 점에 어디에다가 이 땅덩어리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자, 화강암 돌로 이렇게 뭐예요?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표지를.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 59페이지 있죠? 그 59페이지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삼각점이에요. 산에 가면 요런 모양으로 해놓은 게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막 비석 같은 거 있죠? 그 내용을 해석해보면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국가가 만드는 뭐예요? 기준점이다. 이거 돌로 깨고 그러지 말라고. 관리 좀 잘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삼각점이 이 점간거리가 보통 뭐예요? 2km에서 얼마예요? 2km에서 5km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산에 이 거리가 여기서 요 거리가 만약에 5km라면 자, 임야도는 지적도는 40과 30으로 작성하는데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는 50cm하고 얼마하고 가로가 50cm예요. 세로가 몇 cm고 40cm예요. 그러면 축척이 임야도는 임야도 2죠? 축척이 두 개요. 6천과 3천이 단위죠. 제일 뭐로 많이 걸어요? 6천분의 1로 많이 걸어요. 6천분의 1로. 그러면 자, 어디 실제 거리는 미터인데 미터를 얼마로 줄인 거예요, 지금? 6천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50cm를 실제 거리로 다시 만들면 5, 6 얼마? 30. 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 몇 개 붙여요? 하나, 둘, 셋, 네 개. 센치죠? 자, 그러면 무엇은 자, 100cm, 자, 1m는 100cm니까, 그죠? 3,000 뭐예요? 3,000m고, 3km에 3km. 그러면, 자, 이 거리가 3km니까, 만약에 5km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은, 이 중간 지역은 뭐예요? 임야도를 작성을 못 해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뭐예요? 그 밭에 무슨 점이 써 있고. 자, 보조점 있죠? 삼각 보조점 있죠? 그런 걸 설치합니다. 자, 이런 걸 돌로도 설치하고, 이렇게. 자, 이 총동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기초 측량에서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이 기준점은 뭐가 있고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점의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지적 뭐라고 삼각 뭐가 있고 보조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뭐가 있어요? 지적 도건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건점은 도자가 들어가 있죠? 어느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설치해 놓은 거. 그 맨 아래 거기 지적도움 있죠? 서울은 서울특별시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 울산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뒤에 요 뒤쪽에 가도 그 길 도로에 있죠? 요 도건 좀 보입니다. 일부러 찾아 꺼놓고요. 그런 게 설치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좌표예요, 좌표. 자, 이 도건점을 보게 되면 이 도건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어디 위치에 있고 좌표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게 다 그런 자료가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준점의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성과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간첩들이 다 이거 조사해갖고 어디로 넘겼어요, 지금. 북한으로 다 보냈겠죠? 북한에서 이거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그러면 어디에다, 미사일에다가 그 좌표해갖고 쏘면 여기 오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안 와요. 그냥 그 청와대나 이런 데 보낼 때도 많어. 여기까지 안 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자, 몇 개가 있다고? 수십만 개가 깔려있는 거야. 어디에? 이 대한민국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측량하는 사람은 뭘 찾아야 돼? 이거를 열람해서 이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세부 측량, 뭘 작성하거나, 지적도, 그 다음에 뭐예요?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토지동에 따라서, 신규 등록전화, 분할 있죠? 그런 측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56페이지가 중요해요.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 측량의 절차 나오는데 물론 그 절차 바로 위에 세부 측량의 분류 중에 용어 정도는 거기 지적 현황 측량 나오죠? 뭐라 써 있어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사항을 어디에다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써 있죠? 그걸 싹 빼버리고 그 작년에 문제 내는 놈이 지형도에 표시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냈다 그 얘기입니다. 지형도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보기 힘드니까 현황도를 작성해서 내 건물이 어디에 내 땅 안에서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려고 하는 측량이 우리가 뭐예요? 현황 측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게 현황 측량이고 바로 위에는 어느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은 다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자, 경계보건 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뭐 하려고?
복원하려고 하는 측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절차가 중요한데 측량은 의뢰하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는데 절대 측량은 누구한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요. 이 수행자는 당연히 뭐예요? 지적 측량 뭐예요? 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죠? 그래요. 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우리가 어딘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일단 어디 가야 돼요? 남구청에 갑니다. 남구청에 가면 그 남구청에 그 구청 지적과에 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의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구청 가서 하니까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작년에도 옳은 거 그랬는데 틀린 지문으로 절대 측량은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럼 틀리고 항상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뭐예요? 의뢰를 합니다. 이 수행자는 업자하고 뭐예요? 공사 직원 공사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토목과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 측량을 업자, 이 옛날 대한지적공사 직원들만 하니까 그 토목과 나오고 측량을 뭐예요? 공부한 친구들이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헌법에 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나는 측량을 뭐예요? 기사 자격증도 땄는데 뭐해 못하냐?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갖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그래서 뭐예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도 이 민간인도 뭐 할 수 있도록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이 수행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라고? 자, 공사하고 뭐라고? 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의뢰는 절대 의뢰를 뭐예요? 의뢰를 수행자한테 하는 것이지 자,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고? 소관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다. 보자니. 자, 그런데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의뢰 대상이 아닌 거 있죠? 의뢰 대상이 아닌 걸 이제 두 가지를 받으셔야 돼요. 의뢰 대상이 아닌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갑이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생겼죠? 이 갑이 바다면서 땅이 생겼으면 이 땅에 세금 받으려면 대장 받으려면 이게 신규 등록이죠? 여기다 면적을 등록해야 돼요. 자, 을이라는 수행자가 와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면 자, 당연히 측량해서 면적이 1234분이 안 나왔는데 자, 누가 갑이 뭐야? 갑과 을이 뭐예요? 8촌간이야. 그래서 갑이 꼬십니다. 8촌 동생한테 사랑하는 동생아 1234가 뭐냐? 2촌으로 써달라 해서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누가 시도지사가 소관청이 이런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측량을 뭐 했으니까 위탁을 시켰으니까 측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가 필요해요? 검사가 필요해요. 근데 자, 검사를 하는데 검사까지 얘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의뢰는 이 검사 측량 있죠? 성과를 검사하는 공사 측량은 뭐 대상이 아니다. 의뢰 대상이 아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 지적 뭐라고? 지적 제조사 측량은 하도 일본 놈들이 하도 엉터리로 측량해서 특히 어디가 경기도가 뭐예요? 굉장히 불합치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 쪽에 가보면 그 땅바닥에 이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하반기부터 이 땅바닥에 지적 제조사 점을 뭐야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이제 뭐 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자, 거기 맨 아래 56페이지 맨 아래 줄 치세요. 자, 거기 별표해 주시고 뭐라 써 있어요? 지적 측량 성과와 제조사 측량은 수행자한테 뭐 할 수 없다고 의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 바로 위에도 자,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뭐라 써 있냐면 거기 지적 측량 수행자 동그라미 치고 측량을 의뢰받을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제출해야 된다 써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작년 시험에 지문에 틀린 문장으로 뭐라고? 주체를 바꿔버렸어요.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제출한다. 그럼 틀리다니까. 그죠? 누가 누구한테 제출해요? 당연히 뭐 수행자가 소관청에 제출해요. 그 다음날까지 지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적측량 수행자가 뭘 받았으니까 의뢰를 받아갖고 뭐예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자, 이런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지체 없이가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날까지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되자.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수행자가 소관청에 제출해요.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수수료는 뭐예요? 샤, 현금 지급이고, 그 다음에 그 3번을 발표합니다. 박스 3번.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 있죠? 그게 중요해요. 예, 기간이 중요한데.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은? 측량 기간은 뭐예요? 며칠이고? 5일이고. 자,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뭐예요? 4니까 며칠이고? 4일이죠? 이건 안 바뀌겠죠? 검사하니까 며칠이라고? 4일이다 그랬어요. 측량 기간이 생각 안 나면 자, 뭘 써보자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며칠이라고? 5일이니까 한번 써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점들이 어디에? 전국 방방곡곡에 수십만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에서 산이 붕괴됐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유실됐다든가 해서 없죠?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은 몇 개까지가? 15개. 15개 뭐예요? 이하까지가 며칠이고 4일이고 그 15개를 자, 15점. 뭐 점이나 개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15개, 15점. 자, 이 15점을 뭐예요? 초과하는 초과하는 뭐예요? 몇 개마다? 4점마다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1을 가산한다. 이게 사례 형식으로 나온 건 딱 15회 때 딱 한 번뿐이 안 나왔어요. 참고로 이해만 합니다. 만약에 몇 개를, 이 20개를 만약에 20개를 설치한다 치게 되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몇 개,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초과하는 4점마다 있죠? 4점마다 4점. 4점마다 1일이죠? 그러면 15개 4개면 19개죠? 한 개 남았죠? 몇 개까지? 한 개도 1일이고 2개도 1일이고 4개까지 1일이죠? 플러스 며칠이고 1일 총 며칠이니까 6일입니다. 6일. 6일. 6일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박스 집어넣기 문제 나오니까 보세요. 몇 개 이하까지가 15개 이하일 때는 4일을 초과할 때는 뭐예요? 4일에 초과하는 몇 개마다 4개까지마다 다른 말로 뭐라고? 4점마다 그렇게 써도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4개까지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한다고 2를 가산한다. 그래서 이제 444 이렇게 가로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자, 세 번째,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하죠. 이렇게 기간을 국가가 정해놨는데 뭐 했다고? 소유권자하고 의뢰인과 뭐예요? 수행자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7년 전에 40일이 나왔어요. 곱하기 몇 분의 몇? 4분의 3 있죠? 4분의 3이 이게 무슨 기간이고? 측량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측량기간이다. 그죠? 그럼 며칠? 30일이. 30일이 뭐예요? 측량기간이. 곱하기 몇 분의 몇? 4분의 1.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검사기간이죠? 검사기간. 검사기간. 그럼 당연히 며칠이고 이거? 10일이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예요? 분모가 4니까 4로 나눠지는 게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20일 나왔고 검사기간 하게 되면 4, 5, 20에서 5일이에요. 절대 15일은 안 나옵니다. 뭐로 나눠줘야 된다고? 4로 나눠줘야 돼요. 밑에 분모로. 이해하셨죠? 4로 나눠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3이지 5분의 3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분의 몇이라고? 4분의 3, 4분의 1이에요. 4분의 3, 4분의 1. 5분의 3, 5분의 2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한테 만약에 땅을 한번 그려보려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동그랗게 그래요? 세모로 그래요? 네모로 그래요? 네모가 많죠? 이게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내가 동그랗게 그린 사람은 그 독특한 사람이에요. 창의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창의력이. 창의력 높은 사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자, 우리 막내놈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데 걔가 어떻게 우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교과서적으로 멍멍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개는 캥캥거린다고 왜 틀렸냐고 따져갖고 근데 혼났다는 얘기 들어갖고 창의력이 높은 놈이구나.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튼. 하여튼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어떻게 그린다고? 이게 사각형이니까 항상 분모가 뭐 해야 된다고? 4해야 된다고. 분모가 4입니다. 분모가 4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박스 4번 검사 이렇게 아까 그랬죠? 이렇게 뭐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뭐예요? 의뢰인한테 측량을 위탁해 놨으니까 뭐에 필요하다니까?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실시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지사장 또는 소관청의 측량 성과에 대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지적 삼각점의 측량 성과. 그래서 자, 뭐에 대한 얘기예요? 검사에 관한 얘기다. 네, 검사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럼 검사에 관한 얘기인데 검사는 뭐예요? 지적 무슨 측량? 지적 삼각 측량. 이렇게 지적 삼각 측량. 및 그다음에 뭐예요? 자,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은 어느 지역에서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측량이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그러면 자, 이 삼각 측량은 뭐예요? 예외가 없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 한마디로 뭐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세종시처럼 규모가 크다는 게. 규모가 크면 특히 검사를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상일 때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뭘 받아야 된다고? 검사를 받는다죠. 근데 자, 경계 무슨 측량하고 경계 뭐예요? 보건 측량 있죠? 자, 경계 보건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토지를 측량해서 이런 대장에다가 면적을 등록하면 자, 이 면적을 잘못 등록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도면상에 경계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경계점에서 측량할 때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각도만 조금만 비틀어도 나중에 이렇게 각도가 비틀어지면 피해보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경계든 면적이든 잘못 등록하면 좌표든 잘못 등록하면 이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피해보는 사람. 그래서 항상 이런 측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은 당연히 검사가 필요한데 경계보고는 뭐예요? 자, 지금 갖고 있는 정확한 측량 결과들을 가지고 어디 후에 지상 후에 경계를 뭐 해주는 거이고 복원시켜주는 것은 뭐예요? 그건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적 무슨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은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어디 위에 지상 위에 건축물에 뭐예요? 그 바닥 위치 있죠? 그 바닥 표시가 내 땅 안에 있는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그런 측량은 뭐예요?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대장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건 검사한다 안 한다 이거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외우자는 게요.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삼각 측량에 3자 있죠? 삼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화가하고 뭐예요? 화하고 사막도 있죠? 그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뭐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웁니다. 뭐는 사막도 이상은 뭐하나? 검사하나?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강노트 자, 수강노트 뒤에 자, 이게 2라고 써 있는 거 뒤에 암기 방법 있죠? 맨 뒤에 암기 방법 15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15페이지에 어디에 15페이지에 15번 우연일치입니다. 15페이지에 몇 번? 15번에 뭐라 써 있다고? 사막도 이상은 뭐하나?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써 있죠? 그래요. 뭐 젊으신 사람은 그 노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거기 옛날에 흘러간 노래제 그래 저 누구야 그 어느 분인가 현민가 그분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요. 그 85세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그 마산에서 현미 씨 돌아왔다니까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래. 왜 놀랐습니까? 주현미 씨가 돌아가셨. 그 사람은 나이도 아주 젊은 사람인데 왜 죽어 그 사람이? 누가 돌아가셨다고? 현미 씨가 돌아왔다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옛날에 흘러간 노래 중에 뭐가 있다고?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이 노래가 있어요. 그거 꼭 그 노래 들릴 때마다 꼭 외웁니다. 뭐라고? 사막도 이상은 뭐하나? 검사하나? 누구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하여튼 여러분 그 반려견을 복현이라 이름 바꾸라 했어요. 1년간만. 복현이 그 고양이나 개 볼 때마다 뭐라고?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그거 외웁니다. 이게 나온다 그랬어요. 올해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57페이지에 검사 그래서 거기 삼각 측량 자 성과 및 경위 측량법을 한 지적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있죠? 시도지사에게 검사한다. 가로 열고 특히 지적확정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 규모 뭐예요? 이상일 때 자 이때만 시도지사가 검사하고 미만은 누구한테? 소관청이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보건과 현황 측량은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자, 하여튼 별표 주시고 외웁니다.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꼭 외우셔야 돼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기준점의 의의와 구분인데 이거는 뭐예요? 23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31회 때
그다음에 33회 때 작년에 뭐예요? 답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매년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뭐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냥 참고로 그 나왔던 부분만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기 자, 일단 거기 기준점의 의미 구분 그래서 자, 여기 앞에 그 읽을 거 없고요. 넘겨 보시면 58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이번에 제목만 보세요. 자,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라 그랬죠? 표지라 그랬죠? 이 표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자가 땅 지자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돌망으로 생긴 거 아니면 뭐예요? 자, 이 총동으로 바닥에다 전기나 뭐예요? 가스 이렇게 자, 해놓듯이 요즘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요새는 뭐예요? 보조 좀 한다고 약간 뭐예요? 약간 은색으로 된 있죠? 은색으로 된 자, 알루미늄 판에다가 여기다 이제 보조점이라 써놓고 여기 아마 기사들이요? 기사들이 해모 망치 갖고 와서 여기 중간에 그 공고리못 있죠? 공고리못 갖고 받고 있더라고, 그거. 이렇게 받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일을 편리하게 하더라고. 옛날에는 막 짐 같은 거 받고 막 그랬는데 요즘 일을 되게 편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저는 지나가다가도 그게 관심 있어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거. 도대체 뭐로 박나 이렇게 보니까 공고리못으로 박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표지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6절, 제6절에서 측량의 성과 나오죠, 성과. 성과는 자료예요. 자, 이런 기준점이 어디에 설치해 있고 어느 예통대 울산시 남구 뭐예요? 달동 111조 그렇게 위치하고 이게 y축, x축 좌표가 어떻게 된 거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런 자료 같은 거 보면 뭐예요? 무슨 사인 자, 탄젠트 뭐 이런 거 쭉 써 있습니다. 왜냐면 공중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성과 경선을 어디로 내리니까 이 땅 아래로 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자료에는 그런 쪽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자료가 쭉 있어요. 그런 성과를 누가 관리하냐 하게 되면 일단 거기 자, 박스 2번에 측량 성과의 관리 자료를 삼각점은 누가 관리하고 시도지사가 관리해요. 그럼 보조점과 도건점의 성과는 누가 관리하고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열람 등본 교부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측량 성과 또는 그 측량본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 그 줄치세요. 그게 이제 자, 30일에 작년 33회 그 시험 문제 등장했던 그 내용. 지적 측량,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소관청에 뭐하고 신청하고, 그러니까 소관청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도건점 성과는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청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 내용 보세요. 그 다음에 23회 시험에 나왔던 건 뭐가 답이었냐면, 자, 이 등본 교부를 자, 신청받은 사람이 발급 기관이 소관청이나 시도지사죠? 그 사람이 열람과 그 사람이 등본 교부를 해줘야지. 수행자가 교부해준다. 그거 틀린다는 게. 그죠? 그 작년에도 틀린 문장에 수행자한테 뭐라고 열람을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니까. 올해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매년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만 합니다. 하여튼 지적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께서 바쁘시니까 굳이 시도지사한테만 뛰지 말고 누구한테 뛰라고? 소관청 가서 뛰라는 게. 시청만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 남구청 가라는 게. 남구청 가라. 그 얘기죠. 이해만 합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어디에 60페이지에 자, 제7절 있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봅니다. 자, 어디 지적위원회가 있죠? 우리가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위원회를 여러분이 등기법 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이 지적을 공부할 때는 축척변경위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위원회 이렇게 공부를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준사법기관이에요. 예컨대 만약에 토지를 수용하려면 수용당한 사람은 열받죠? 나 농사 져야 되는데 수용당하니까.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체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면 보상금이나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체념을 해요. 그럼 보상금 했는데 국가는 뭐예요? 택도 없는 돈을 주려니까 열받죠? 그래서 중간에 껴서 국가와 국민상에 뭐예요? 모아주는 거. 마찰을 뭐예요? 완화시켜주는 기관이 뭐예요? 이게 바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회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위원회는 국민 편이에요? 국가 편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이 적당한지, 측량이 뭐라고 부적당한지 그 적부 심사에 대해서 자, 국가가 국민과 뭐예요? 국가 사이를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 이게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위원회는 이렇게 지적위원회는 자, 두 가지로 자, 구별합니다. 두 가지는 뭐라고? 국토교통부에 뭐예요? 중앙 지적 뭐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어디에? 자, 시도에 뭐예요? 지방 지적 뭐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몇 가지를 5가지를 의결합니다. 몇 가지를 의결한다고? 5가지를 의결해요. 자, 그럼 중앙지적위원회가 왜 5가지를 심의결하는지 자, 그게 개수가 생각 안 나면 요 중자를 획수를 딱 보게 되면 중자가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개지를 심의결해요. 자, 그러면 뭘 심의결하면 중앙에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무엇을 정책을 뭐하고 정책을 뭐예요? 개발하고 연구하고 업무 개선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머릿속에 자, 암기하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정책 개발을 연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지적 측량해야 되니까 자, 지적 뭐예요? 측량 기술을 뭐예요? 기술을 개발하고 측량 기술을 개발하면 이 써먹을 놈을 키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자를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성하게 되면 내 새끼나 남의 새끼나 키우다 보면 말 안 들면 뭐예요? 자, 징계를 합니다. 뭐 한다고? 징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적부제 심사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등장하게 되면 답으로 등장하는 게 3가지예요. 뭐라고? 양성하고 뭐라고? 징계하고 재진세니까 이거라도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그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 60페이지에 거기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두시고 자, 3번째 점에 재심사 동그라미 그 밑에 4번째 점에 양성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뭐라고? 징계 동그라미 치고 그거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뭘 기억하자고?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그렇게 자, 외워보도록 합니다.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61페이지 그 쌍가리본 구성 나오죠? 자,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몇 사람? 포함 동그라미 치시고 포함. 그 다음에 뭐예요? 5사람 이상 10인이네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축척변경위원회는 뭐예요? 자, 5사람 이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를 합니다. 몇 분의 몇을?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축척변경위원회 그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뭐예요? 국장이 되면 1급 공무원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직이에요. 자, 임명직이 아니라 뭐라고? 당연직이다. 지명받는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여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뭐예요? 과장이다. 근데 이제 위원은 당연히 뭐예요? 위원은 자, 누구도 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원도 자, 그쪽은 뭐예요? 소관청이 지명을 하고 여기는 뭐라고? 임명을 합니다. 위촉하고 임명. 그 다음에 거기 밑에 4번째는 2년 동그라미 치고 몇 년이라고? 2년. 공무원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이다.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운영은 2개만 출시입니다. 하나는 제적위원, 자, 뭐를 포함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사람?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석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자,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째 답으로 나오는 게 그게 5일이에요. 자, 중개사법은 7일이 많은데 어디는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을 할 때 회의하러 오나고 오너라 해서 며칠이라고 5일이다. 그 내용 7일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만 자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 3번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지적 측량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있죠? 이 적고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하니까 시도에 뭘 둔다고?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서 여기 따라서 줄 치세요. 자, 뭐라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는 달리 지적 측량에 대한 뭐만 한다고? 적고심사 청구사항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의결을 한다. 그거 딱 하나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는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심의결하는데 어디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만 한다고? 적부심사 딱 하나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4번은 이제 뭐예요? 그 별표하시고. 자, 지적측량 뭐라고? 적부심사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최근에는 뭐예요? 최근에는 축척변경이 13년 동안 매년 나왔다 그랬죠? 이것도 덩달아서 옛날에는 한 번 축척변경이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번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요 최근에는 둘이 같이 나오다가 자, 작년에는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가능성이 많아요. 별표하시고 받으자죠. 그러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말 그대로 측량이 적당한지 아니 뭐라고 부적당한지 뭐 해달라는 얘기고 심사해달라 그 얘기죠? 심사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적부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자, 토지 소유자가 경계다툼 있으면 인접지 소유자가 뭐예요? 이해관계인이겠죠?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 누가 지적측량 수행자는 뭐예요? 자, 수행자는 자, 누가 내가 뇌물 받고 측량을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 측량을 했다. 억울하다. 뭐 적부심사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적 측량이 자, 이렇게 뭐예요? 적당하냐? 아니 뭐라고? 부적당하냐? 이렇게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심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심사. 자, 심사.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단이죠. 그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야 돼요? 시 도지사를 거쳐야 돼. 누굴 거친다고? 시 도지사를 자, 사람을 거쳐요.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지방 지적 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 위원회에 뭐예요?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시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시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방 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자죠. 자, 그러면 일단 시도지사가 누구의 이 지방지적위원회에 뭐예요? 회부하는 날짜 있죠? 이 회부 날짜가 며칠이고 30일이고 자, 30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요. 심의 의결하는 날짜가 며칠이고 이게 60일이고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연장하죠? 이 한 번 연장하는데 이 한 번 연장이 며칠이고 30일. 한 번 30일. 그 심의 의결 맞추죠? 그러면 지체 없이 자, 이렇게 지체 없이 송부를 합니다. 누구한테 송부해주고? 시 도지사한테 송부해주고.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내용을 봤죠? 내용을 받고 누가 심사 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인한테까지 뭐 해줘요? 내용을 통지합니다. 통지. 그 통지 날짜가 며칠이고 7일이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심사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이 이 통지가 왔죠? 근데 뭐라고 왔어요? 적당하다. 잘됐다. 열받을 거 아니에요. 열받으면 뭐라고? 적부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이 재심사는 자, 며칠?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야 되고 누구를 거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칩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누구한테? 중앙 지적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앙지정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맨 먼저 볼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친다 그랬죠? 적부재심사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니까 그거부터 꼭 확인하시고 사람을 거치고 항상 뭐예요?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내용을 거치고 날짜가 왜죠? 날짜만. 그죠? 회부 날짜 30일, 심의결 60일, 한 번 연장 안 되니까 한 번 연장이 며칠? 30일. 그 다음에 통지 7일, 90일 있죠? 그래서 자, 회부 날짜 3, 6, 자, 심의결 아니면 3, 연장 7, 37박스 뭐 한다? 구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맨 밑에 그 15페이지 맨 아래에 있죠? 16번에 적부심사 절차 거기 날짜 외라고 36 아니면 37박스 구한다. 337박스가 아니라 36 아니면 뭐라고? 30박스 구한다고 써있죠? 그렇게 좀 외워둡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61페이지 맨 아래 절차 자, 30일 동그라미 30일 회부 두 번째 점
60일 심의결. 한 번 전쟁이 며칠? 30일. 그죠? 통지 날짜는 며칠? 7일. 통지 날짜는 7일.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 적부 재심사는 뭐예요? 90일 동그라미 치고 90일. 누굴 거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거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날짜하고 하여튼 뭐예요? 누구를 거쳐서 사람 거쳐서 누구한테 위원회에 청구한다.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지.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억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